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수강생 멤버십 한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무슨 질문이냐면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전적 의미를 몰라서 질문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일단 두산백과에서는 사회에서 신체적,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까지 포함된다, 그죠?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이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얘기한다.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은 살아갈 때 다양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거든요. 제일 큰 단위는 지금 이제 국가에 소속돼 있잖아요.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주권자인 국민.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소속됩니까? 가장 작은 소집단은 가족, 맞죠? 가족.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을 때 문화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국가 단위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공동체 사회는 사실은 가족이죠. 가족. 네. 가족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면 국가의 국민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가족,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의 원생,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의 학생,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치면 동호회 회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치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는 노사 관계로 여러분들이 노동자 신분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러한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일 때, 그래서 우위에 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어떤 행동을 할 여지가 심한 경우,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또는 사회적 인식이 보장되지 않을 때, 이런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어디 나라에, 제가 지금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나라는 보쌈 제도가 있대요. 보쌈. 여자를 자기가 길 가다가 저 여자는 내가 결혼해야 되겠어 이러면 길 가던 여자를 그냥 납치해 가지고 아내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문화죠, 그죠? 근데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길에 다닐 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고. 근데 그게 법으로는 금지하더라도 그러한 문화가 만약에 사회 전반적으로 용인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여성분이 법으로는 형식적으로 보호받지만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뉴요커인데 저는 안 가봤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어쨌든 미국의 뉴요커야.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금융 쪽에 근무하는 여성분이야. 근데 이분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 회사 내에서, 그 글로벌 투자 회사 내에서 이제 간부진, 이사진. 이 여성분이 능력이 좋아서. 근데 이 여성분이
자기가 처음에 여직원으로 들어왔을 때 남자 위에 상사들한테 성추행 당한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사가 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좀 반반하게 생긴 남자 직원들이 들어오면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뭐 엉덩이도 한번 쓰다듬고 어깨도 한번 만지면서 가슴도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불쾌할 수 있는 성적인 농담을 남자 직원들한테 이제 하는 거지. 예. 여기서는 이 여성분이 사회적 약자가 안 돼요. 이 관계 속에서는. 맞죠?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예를 들면 이 여성분이 아시아계. 그래서 이제 중국인 출신이라 합시다. 중국인 출신 이제 미국인이겠지. 예, 중국 출신 미국인 화교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계야. 근데 이게 이 여성분이 이 직장 내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 이 직장 내에서는 이 여성분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이제 미국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시아 혐오주의가 막 전반적으로 휩쓸면서 코로나가 중국에서 기인했으니까 중국인 출신 미국인에 대해서 보복성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 여성분이 이제 주차장에 가다가 지나가던 백인 흑인 여자들한테 이제 린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는 이 여성분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 A는 자기 회사 내에서는 높은 직급에 있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밑에 남자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이렇게 성희롱했는데 길을 갔는데 이 사람이 마침 근데 아시아계야. 아시아계라서 지금 코로나와 맞물려서 이제 아시안 혐오주의 때문에 혐오주의에 걸린 이제 극소수의 미국 흑인 백인들이 이 길 가다가 이 여자를 마주치고는 아시아의 중국인이라면서 코로나를 번지게 만든 원흉이라고 하면서 발로 차고 저 때렸어. 그럼 이 여성분은 이 길가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해가세요? 사회적 약자는 획일화된 기준점으로 획일화되게 만들면 안 돼요. 사회적 기준, 그 사회적 약자를.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야?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관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강자가 되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는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일부 남자분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일부 남자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겪은 여성분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남자들한테 오히려 더 역으로 이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있거든.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 내에서 이 여성분처럼. 그러니까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고 무조건 보호받아야 된다는 인식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들한테 왜 여성을 혐오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부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좀 건전한 부류는 건전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부류는 이거예요. 여성이라고 또는 아이라고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벌 4세 아이 생각합시다. 재벌 4세 얘가 10살이야. 근데 얘가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아. 글로벌 기업 회장의 손자야.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자산만 해도 10살짜리가 100억이 넘어. 그리고 항상 경호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영악해서 자기가 가진 사회적 신분을 이용할 줄 알아. 애가. 그래서 뭐 과외 선생님 오면 과외 선생님한테 인간 이하의 발언을 하면서 나한테 잘 보여야지 뭐 이렇게 가능하다 이러고 10살짜리가 오히려 과외 선생님, 여자 과외 선생님을 막 성추행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이제 여자애들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이제는 생겨나고 있어요. 진짜로. 초등학생들인데 그런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극단적인 사례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 10살짜리 어린아이 재벌가의 손자 얘는 사회적 약자일까?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평상시 때는 얘는 영악하게 자기 사회적 신분을 이용할 줄 알아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괴롭힌다면 얘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여행을 갔다가 혼자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이제 시골 도시에 홀로 남겨져서 완전히 이제 잃어버렸어,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가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자기 아는 지인들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해, 얘가. 그러면 자기가 뭐 동네 뭐 양아치들한테 둘러싸였는데 10살짜리가 나 재벌집 손자야,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러면 이제 그 동네 양아치들, 그 시골 도시에 동네 양아치들이 네가 재벌집 손자냐면 나는 장관 아들이다 이러면서 애를 줘 때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재벌집 손자가 이렇게 허름하게 옷이 다 흙무더기가 돼서 이제 이런 시골에 있을 거라 생각 못하고 애를 줘 때린다 칩시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 아이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왜냐면 제가 이제 40, 50대 전문직 그 라이프 디자인 코칭 해보면 뭐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 꽤 있어요.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단 내가 내 분야에 성공을 해야지 우리 가족이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불 꺼진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나 와이프가 자기를 마치 남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한다고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에 커갈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엄마랑 같이 자고 자기는 따로 거실이나 다른 서재에서 잠을 잔 거죠.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온 날도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자기 자녀와 자기 와이프와 괴리감이 생겨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자기는 외톨이 신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성공한 40, 50대인데 외로워. 집에 들어가면 자꾸 밖으로만 걷돌아.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사회적 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일까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아까 말한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그 사람이 처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화되게 여자나 아이는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는 논리 구조를 펼치면 모순점이 발견되기도 해요. 아까 그 사례처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을 분리해서 그 사안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경찰직 아빠야, 40대 50대 동안 강력계에서 열심히 일했어. 근데 집엔 잘 못 들어갔어.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하고 뭔가 잔정이 없고 막 괴리감이 느껴져. 근데 자기가 이제 지치고 힘들 때 가족들이 자기를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냉랭하게 바라보니까 자꾸 이제 그 업무상, 경찰 업무상 받은 그 흉악 범죄자들 상대하다 보면 정신이 상망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자꾸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술하고 도박, 보통 술.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됐어. 지금 이 남자 경찰관 분한테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죠? 종합합시다. 사회적 약자 개념은 사회관계망 속에서, 그 사람이 처한 사회관계망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천편일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단정지어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모순점이 존재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나 이제 노약자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빈도수가 훨씬 높죠. 훨씬. 맞아요? 여성분도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은 거죠. 빈도수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사회적 약자는 절대 아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자는 무조건 사회적 약자다, 무조건 사회적 약자다, 틀린 표현이랄까. 됐죠?
이상입니다. 제가 목이 잠겼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 붉은 칼리 동호회 수련 모임이 재개돼가지고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1시 반부터 90분 동안 지도를 했거든요. 다들 잘 따라와서 신나게 막 저도 신나서 가르치다 보니까 목이 잠겼어요. 목이 잠겼고 저기 우리 현직자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고 현직자 아닌 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오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경찰특공대 우리 현직자분들 선생님으로 초빙해서 이제 전술 사격이나 뭐 사격 배울 때는 조금 선별을 해야 되고 참석 가능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사 정보 세미나 이런 것도 할 거거든요. 저희 우리 현직자분들 초빙해서 그때도 이제 대상 직구는 조금 선별해야 되는데 칼리나 3단봉 요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일반인도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으니까 오셔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동호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 부산, 울산, 경남 쪽 거주자분들만 가능하고 서울이나 이런 쪽은 이제 1대1 유로 코칭 위주로 받으셔야 되니까 따로 문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